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 자금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지식 첫 번째, 현금 시제 관리. 이 부분도 이론을 할 때 우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여 현금 시제를 관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금 출납장 기록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표 입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현금 출납장에 자동으로 기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출납장을 한번 잠시 후에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현금 출납을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제 관리를 위해서. 시제 관리라는 건 뭐냐면 현금의 실제 잔액을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현금 시제 관리. 그래서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은 현금의 실제 잔액과 항상 일치해야 되죠. 그러므로 이제 현금 출납장 담당자는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때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계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이미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더라고요. 현금 과부족을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장부의 현금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아까 지금 이 내용 일로 지금 이어져서 같이 지금 정리를 해봐야 돼요.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대체한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언제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밝혀지면 해당되는 계정 과목으로 바로 대체하면 되죠. 그러나 결산 때까지 안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잡이익이나 잡손실이라는 것은 모자랐었다면은 잡손실이 되겠고 남은 돈이었다면은 잡이익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 또한 이 표도 우리가 앞에 이론할 때 이 표도 똑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상 현금은 5만 원인데 실제 현금은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5만 원이 지금 더 금고에 돈이 더 많아요. 그러면 현금 과잉이죠. 그러면 장부를 고쳐야 돼요.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5만 원. 원인을 모르니까. 근데 이것이 끝까지 안 밝혀졌다면 남은 돈이니까 현금 과부족 차변에 적어야 이게 현금 과부족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입금자부터 만 원은 원인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기록한다 이거예요. 언제? 결산 시에. 결산이라는 건 12월 31일을 말하는 거죠. 그 아래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적고 대변에 현금이 올 텐데 이때는 현금 과부족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되고 그 대신 이 모자랐던 현금은 잡손실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우리 이제 전표관리 다음 주에 전표관리 시험하고 자금관리 시험을 보잖아요. 자금관리 시험에서 이 문제 냅니다. 이제 이 표를 만들어라는 문제가 아니라 현금 출납장은 얼마입니다. 시제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여러분이 남은 건지 모자란 건지, 그러니까 과잉인지
아니면 부족인지 그거 보고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과잉이면 이렇게 분개하시고 부족했으면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뭘 내놨을까요? 예. 뭐가 이제 결산 때까지 뭐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밝혀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결산 주시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과잉 시에는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 부족했었으면 이렇게 분개하시면 된다. 예,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금 관리 문제에서는 이제 소액 현금 제도를 제가 한 문제 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NCS에서는 이 소액 현금 제도를 이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없나요? 네, 여기 있죠. 현금 시제 관리 중에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서 소액 현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수행 준거가 있기 때문에 이 소액 현금이라는 제도가 도대체 어떤 제도냐 하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AT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AT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이 교재에서도 이렇게 세 줄밖에 안 써 있어요. 이거 세 줄 써놓고 여기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충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인쇄해서 드릴게요. 일단 이거 읽어볼까요? 소액현금 제도라는 것은 지점이나 현장 이런 곳에서 필요한 금액의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현금을 전달하여 지점이나 현장에서 현금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간 후 증빙 혹은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 그 금액만큼을 또 보충해주는 그런 제도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그 개정 과목이 어떤 개정 과목이 있느냐 하면은 소액이라는 개정 과목이 혹시 있나 찾아볼게요. 소액, 있네. 소액 현금. 네. 그러면 전도금이라는 게 있는가 볼까요? 전도. 없군요. 자, 그러니까 소액 현금 또는 전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전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도금. 또 어떤 회사는 소액현금. 우리가 앞시간에서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 그 예제에 138번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바꿉시다 이런 문제 하나 있었어요. 그거 수행하면서 전도금이 지금 소액현금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네, 기초정보관리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어요. 자, 아무튼 소액현금과 전도금은 같은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예제를 수업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다 이거죠. 자, 요거 설명드리고 제가 요거는 인쇄해서 한 부씩 나눠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은 전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 사례를 한번 보는데요. 1번. 자, 첫 번째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주식회사 이천건설은 전도금 계정을 운영하여 음성 현장에 전도금, 즉 소액 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점과 음성 현장 간에는 100만 원의 현금을 우리가 소액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거예요. 본점에서. 그래서 이 음성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현장에 있는 사무직 직원이라든지 임시직 직원이 채용해서 근무할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 건설회사니까 이 현장에 이런 뭐 네트워크가 깔려 있다든가 이 전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갖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는 지출하고 간단한 양식에다가 증빙 붙여서 서류 작성해서 사무실이 있는 본점으로 보내주면 회계 처리는 다 본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도 수시로 현금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현금 지출 업무를 출납 업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소액 현금이다 이거죠. 그리고 전도금이에요. 그래서 본사에서 그러니까 본점이라고 할까요? 이천건설 본점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송금하고 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차변의 전도금 거래처를 써줘요. 음성 현장인지 강남 현장인지 이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전도금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그러니까 전도금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그 오상식 부장이 출장 떠날 때 가지급금 일단 자산 잡아놨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정산했잖아요. 여비교통비로. 그러한 흐름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보통예금 회사 이 보통예금은 뭐예요? 농협 보통예금이라는 것은 본점에 있는 보통예금 통장이죠. 거기서 자산 감소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누구의 통장으로 이제 이체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음성 현장의 일입니다. 자, 음성 현장에서는 전도금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본사에 송부하고 본사는 전도금 사용 내역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고 사용액을 보충 지급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2건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왜 여기서 2건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냐면은 본사에서 사용 내역이 왔어요. 이렇게 60만 원을 쓰니까 이제 돈이 4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또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으면 60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본사에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런 사용 내역이 있는 서류하고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본사에 이걸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일단 회계 처리해 줍니다. 자,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만 썼으니까 60만 원 내역의 내용을 보니까 직원 회식한 게 20만 원, 우편 요금으로 만 원, 거래처에 접대하는데 39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식했으면 복리후생비, 우편 요금이면 통신비, 거래처 접대했으면 접대비 이렇게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시험 문제 이렇게 똑같이는 안 냈어요. 보셔가지고 뭐에 썼다 그러면 그것을 개정 과목으로 뭘로 분류해야 될지 여러분이 그건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돼. 만약에 사무실에 문구용품을 샀다. 그러면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개정 과목.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 그렇죠? A4 용지를 샀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A4 용지, 복사용지가 필요해서 복사용지를 샀다. 그러면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 그렇게 써야 되죠. 직원들 회식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이런 거 뭐 접대 있으면 당연히 접대비. 개정 과목 잘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의 합계가 20만 원, 만 원, 39만 원에서 60만 원. 대변은 뭐를 기록하느냐? 자, 이게 자산 100만 원 잡아놓은 거 중에서 이제 없어졌죠. 60만 원. 그래서 자산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이 회계 처리가 한 건의 회계 처리가 되고 또 두 번째 회계 처리는 뭐냐? 6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송금해 주는 건입니다. 송금해 줄 때 그것도 역시 전도금으로 또 잡아요. 차변의 전도금 음성 현장 60만 원 자산 증가하고
대변의 보통예금, 농협 60만 원 자산 감소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음성 현장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소액현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급금 주었다가 돌아와서 비용으로 정산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계속 돌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전도금, 소액연금 이런 개념 과목으로. 그래서 요 사례 하나 알아두시면요, 문제를 내도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휴식 시간에 제가 여러분 요거 인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현금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현금 시제 관리와 관련된 장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현금 출납장, 일개표, 월개표. 예. 우선 요 장부부터 볼까요? 현금 출납장이나 일개표, 월개표를 가지고 어떻게 현금 시제를 확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시제가 아니라 장부 금액, 장부의 현금 잔액을 확인하는지. 자, 현금 출납장 우리가 따로 쓰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동안 전표만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전표만 입력을 해왔습니다. 현금 출납장이 만들어졌나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표 입력 장부 중에 현금 출납장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현금 잔액을, 현금의 장부 잔액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떠한 장부를 조회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현금 출납장을 제일 먼저 떠올리면 돼요. 근데 꼭 현금 출납장만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현금 출납장이다. 그 외에도 다른 장부에서도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자, 현금 출납장 한번 보세요. 이 현금 출납장을 실행하면은 어느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입력합니다. 자, 1월부터 4월까지만 한번 볼까요? 1월 1일부터 뒤에 날짜를 안 넣으면 말일 날짜, 앞에 날짜에서는 뒤에 날짜 안 넣으면 일일 날짜가 자동 입력돼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엑셀 쓰실 줄 아시는 분은요, 이 서준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이런 표는 전부 엑셀처럼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열너비 조절 이런 거. 열너비 조절 이런 게 너무 그냥 뭐 넓어서 보기가 힘들면 이렇게 열너비 조절을 하셔가지고 보기 좋게 이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놓고 보셔도 다 보일 거고요. 현금 출납장은 맨 위에 전기 2월.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했던 금액이 전기 2월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현금 출납장은 다른 우리 계정별 원장처럼 차변 대변이 아니라 입금, 출금. 입금, 출금이에요. 이 입금이 말하자면 차변이 되겠고 출금이 대변이 되는 거죠. 현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날짜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이나 출금이 있을 때마다 잔액이 딱딱 계산되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4월 30일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마지막 잔액을 보시면 돼요. 1167만 9천 원입니다. 1167만 9천 원. 그래서 현금 출납장은 추가적인 어떤 입력이 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표를 입력하면 현금 출납장에 다 넘어와 있다. 그리고 항상 개는요, 일개 하면 하루의 합계이고 월개 하면은 월 합계, 누계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합계인데 여기 누계에 들어가는 것은 항상 어떤 장부에서든지 간에 전기 2월이 있으면 전기 2월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누계라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월계를 볼 때는 그냥 월계 그 자체를 보면 4월 월계, 1월 월계 또는 2월 월계 이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데 누계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이때까지 누계인데 전기이월이 포함된 것이다 해서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자, 현금출납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닫아보시고 그러면 일계표 월계표에서 현금 잔액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자, 1월계표라고 여기 장부의 세 번째 있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일계표는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라고 입력할 수 있고요. 월계표는 월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월계표로 한번 가볼까요? 1월부터 4월이면 월계표에 1월부터 4월을 넣으면 되겠죠. 1 엔터 4 엔터. 네. 자, 월계로 보면요. 월 단위로 보는 것인데 우선 현금의 잔액이 어디 있는가를 제일 먼저 찾아보시면 요 밑에 있습니다. 금, 월, 잔고 1167만 9천. 조금 전에 현금 출납장에서 봤던 그 잔액입니다. 여기 금, 월, 잔고라는 것은 마지막 달의 말일날 잔액이죠. 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전월 잔고 이 금액이죠. 전월 잔고는 3월 말일날의 잔고겠죠. 3월 말일 3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저기 조회 기간을 1월 달로 했죠. 네, 1월 달로 했으니까 작년 12월 31일 전기이월이에요. 여기 전기이월. 네. 전기이월이 1280만 원이었던 것이죠. 아까 여기 현금 출납장에 있는 전기이월을 보시게 되면은 그것과 1280만 원 이것과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한 기간의 전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월. 이게 이제 4월 말의 잔액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일계표나 월계표의 현금란이 양쪽으로 있는데요. 차변에 있는 현금은 지출된 현금이에요. 대변에 있는 현금은 입금된 현금입니다. 일계표, 월계표에서는요. 이 현금 계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현금 계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계표나 월계표는 시산표하고 마찬가지로 계정 과목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자산 중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일계표, 월계표는 현금을 계정 과목에 넣지 않고 차변 양쪽으로 배치를 하는데 여기서 현금이라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 현금이라는 것은 이 계정 과목에서 지출에 현금 지출이 있는 것은 차변에 기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지출이 있는 걸 보면은 당좌 자산에서 50만 원의 지출이 있었네요. 그러면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자, 여러분 가지급금이 자산이죠. 가지급금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대요. 가지급금에서. 그러니까 아마 오상식 씨한테 가지급금을 줄 때 현금으로 주었어요. 우리 전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에 현금 지출이 50만 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지급금이 대변에 현금이 아니고 대체에 50만 원이 들어왔죠? 그건 뭐냐? 가지급금 자산이 감소할 때는 현금으로 감소한 게 아니라 대체, 다른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한 게 여비교통비로 감소했죠? 50만 원이 여비교통비로. 그래서 현금하고 관계없이 가지급금이 감소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중에 보면 토지라는 거 있죠. 토지. 토지에 있는 현금은 뭐냐? 토지가 245만 원 증가한 거예요. 토지가 자산이니까 차변에서 증가하죠. 그때 현금이 지출되면서 증가한 거다 이거예요.
현금이 지출로, 아까 가지급금도 현금으로 지급했고 토지 가격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음에 예수금을 볼까요? 자, 부채의 예수금. 예수금이 감소했네요. 예수금이 지금 1월부터 4월 사이에 예수금이 99,000원 감소했어요. 왜? 아까 토지는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차변을 감소한다고 하느냐? 부채잖아요. 부채를 차변에 기록한 것은 이 예수금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감소.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 99,000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금이 총 감소한 건 169,000원이에요. 169,000원 중에서 대변의 현금이었던 건 99,000원이고 대변이 대체에 있던 것이 대체가 7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7만 원은 도대체 뭐냐? 부채를 갚을 때 99,000원은 현금으로 갚았고 7만 원은 현금이 아닌 다른 거. 예를 들면 보통예금 또는 수표 발행했으면 당좌예금 이런 거. 현금이 아닌 거래가 여기 대체란에 적히는 거예요. 자, 판매관리 쪽으로 와볼까요? 자, 복리후생비. 자,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의 차변은 뭐예요? 비용이 발생했다. 총 발생한 건 10만 원인데 3만 원은 현금으로 발생했고, 즉 현금으로 지출이 됐고 7만 원은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출됐다. 그럼 뭐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했든가, 아니면 외상을 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됐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현금 거래와 현금이 아닌 비현금 거래를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네, 따라서 1월계표도 이 현금 거래와 오른쪽에 현금을 한번 볼까요? 외상 매출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현금이 22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자, 자산이 차변에서는 증가하고 대변에서는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다. 220만 원. 근데 상대 개념 과목이 현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차변이 현금이다 이겁니다. 차변의 현금. 네, 그래서 입금이 된 거예요. 요게 입금 220만 원. 외상 매출금이 2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죠. 그래서 이걸 밑에 소개를 보시면 금월 소개. 자, 1월부터 4월 사이에 현금은 220만 원의 입금이 있었어요. 또 금월 소개 여기 있는 거 현금의 지출은 332만 1,000원의 지출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1월부터 4월 사이에 4개월 동안. 그러면 전월 잔고 12월 31일 잔고에다가 이건 더해졌겠죠. 이 금액 더하고 여기 지출 이걸 빼죠. 빼서 나온 게 금월 잔고 요겁니다. 이렇게 월계표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일계표다 그러면 이게 하루 단위, 하루 단위. 여기다 기간을 넣으면, 네, 그래서 일계표나 월계표. 그럼 일계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일계표. 일계표에다가 일계표니까 한번 어느 거래가 없는 날을 입력하면 안 되는데 3월 10일 거 하나 넣어봅시다. 3월 10일부터 3월 10일 하루 것만 한번 볼까요? 네, 거래가 있네요. 3월 10일 날 네, 거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래가 있었나 볼까요? 보통예금이 자산이죠. 감소했어요. 대변에 14만 원. 네, 보통예금이 인출된 겁니다. 14만 원이. 그랬고, 자, 예수금은 부채인데 감소했어요. 예수금이 16만 9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9만 9천 원은 현금으로, 7만 원은 대체로. 또 복리후생비, 네, 복리후생비가 7만 원이 대체로 발생했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한 게 7만 원. 그러면은
대체가 뭐냐면 여기 복류생비 7만 원, 예수금 7만 원, 요 두 개 합치면 딱 14만 원이죠. 그것이 지금 여기 보통예금의 대변예금액과 딱 일치하죠. 네.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두 가지가 인출된 거예요. 예수금 7만 원과 복류생비 7만 원이 인출됐던 거죠. 그리고 예수금은 99,000원의 거래가 있었는데 99,000원은 현금으로 지출된 거예요. 현금으로. 그래서 예수금은 여러분 그 아시죠?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해 놓은 거 거기에서 지방소득세하고 소득세 납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 7만 원은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예요. 건강보험료. 예. 그리고 밑에 이거 7만 원도 건강보험료예요. 회사 부담분 7만 원. 이것이 다 뭘로 나갔어요? 보통예금으로. 그래서 일개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밑에 보는 거 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전일잔고. 이 전일잔고는 3월 9일 잔고예요. 우리가 기간을 3월 10일부터 3월 1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전일잔고는 3월 9일 날 잔고. 금일에 입금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금일 출금이 99,000원 있어요. 여기가 출금이니까. 그래서 1,183만 8천원에서 99,000원 빼니까 금일 잔고는 10일 날 잔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일개표, 월개표 이렇게 볼 줄 아시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변 금일잔고는 전일잔고에다가 대변의 현금거래 합계를 더해서 빼기 차변의 현금거래 이게 출금이니까 이걸 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 한번 해봅시다. 187페이지. 3월 31일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요? 그랬어요. 네. 현금 출납장 한번 볼까요? 현금 출납장 가가지고 여기서 3월 3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한 날짜만 넣어도 돼요. 그러면 여기 잔액란을 딱 보면 되죠. 117390000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수행 2번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는 어떤 계정 과목이냐. 이것은 월계표나 일계표 봐야 나와요. 이런 거 물어보면 월계표나 일계표 봐야 돼요. 그래서 월계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일계표, 월계표 같은 곳에 있죠? 월계표 누르시고 여기다 2월부터 2월 이렇게 입력하세요. 2월부터 2월. 아니면 일계표에 가가지고 2월 1일부터 2월 말일을 입력해도 되죠. 자, 이제 이거 금방 판단하시죠? 판매관리비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계정 과목. 아, 현금 지출이 이거 여기 있지요. 그래서 접대비구나. 현금 지출 접대비로 10만 원 나갔죠? 이렇게 장부를 볼 줄 알면 됩니다. 시험에서는요, 이런 일계표, 월계표 문제는 조회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조회하는 문제로. 자, 다음은 예금관리로 넘어가서요. 189페이지. 우리 예금과 또는 적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입력해봤죠? 보통예금. 이 코드가 103번이에요. 보통예금이. 그리고 가끔 당좌예금도 많이 나옵니다. 당좌예금은 여기에 지금 밑에 나오는군요.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102번 코드가. 네.
뭐 참고로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현금이 101번. 그래서 101번, 당좌예금 102번, 그 다음 번호 103번이 보통예금. 네, 잘 외워져요. 이 세 가지가. 자, 그래서 보통예금이 뭐고 정기예금이 뭐고 정기적금이 뭔지 여기 설명해 놨는데 다시 안 읽어봐도 됩니다. 이미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니까요. 자, 은행계정 조정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은행계정 조정표 시험에는 나오진 않아요. 네,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은행계정 조정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당좌예금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좌예금. 보통예금이나 다른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조정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은행 잔고하고 회사 장부가 항상 일치해야 돼요. 나머지는. 그런데 이 당좌예금만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은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하는 날 바로 회계 처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발행하는 날 어떻게 해요? 당좌예금 잔액을 감소시키잖아요.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월 6일 날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11월 6일 날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시키죠.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자산 감소시키죠.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50만 원짜리였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서울 DB라는 이런 회사인데, 서울 DB라는 회사인데, 자, 서울 DB에다가 우리 회사 수표 50만 원 주어가지고 우리가 외상 갚았어요, 이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날 회계 처리합니다. 더존에다 입력 딱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당좌예금 장부에서는 50만 원이 감소했죠. 그러면 은행도 오늘 50만 원 딱 출금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왜냐면은 이 수표가 5억짜리나 5천만 원짜리 큰 거면 혹시 이거 부도 안 나나 하고 은행에 가서 빨리 바꾸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건 소액이기 때문에 설마 이게 통장에 없으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서로 외상거래 할 정도면 그 거래처가 그 회사를 어느 정도 내막을 알기 때문에 서로 외상거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현금처럼 일반 그 자기압수표처럼.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이걸 12월 31일까지 계속 이 회사 돈이 많은지 금고에다 계속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산일을 맞이하면 우리 회사는 요거 딱 한 건만 가지고도 일단 우리 회사 장부하고 은행의 잔고 증명하고 요 한 건만 봐도 50만 원 차이가 나 있죠. 네, 이런 일들이 수표 발행을 많이 하는 회사는 여러 건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시간 차이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장부에 반영했으나 거래처인 당좌수표 소지인이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으면 불일치하게 된다. 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 결산일에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걸 맞추려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결산 때는 조정을 한번 해봐야 돼. 예. 감사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산일에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한 후에 불일치한 금액을 조정하여 조정된 당좌예금 잔액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과정이 은행계정 조정이라 하고,
이때 작성하는 표가 은행계정 조정표예요. 그래서 은행계정 조정표는 어떤 표준 뭐 재무제표가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엑셀로 만들어서 많이들 써요. 엑셀로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차이나는 원인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계정 조정표가 당좌 예금의 경우에는 결산 때 그 불일치하는 경우를 그 과정을 작성해 놓은 표를 필요로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재무제표의 주석에 들어가죠. 주석에 참고사항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 내용이 몇 개 있는데, 수행 내용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90페이지에 있네요.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주식 구입하면서 찾으신 금액 1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을 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 액면가를 회계 처리할 일은 없어요. 액면가 회계 처리는 주식을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하는 회사가 자본금으로 인식할 때 액면가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취득을 하는 이러한 단기 주식 매입하는 회사에서는 액면가는 관심 사항이 아닐 수는 없겠으나 회계 처리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로 한다? 취득 금액으로 10,000원씩 100주 샀으니까 100만 원이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자, 분개하는 거 간단하죠? 차변이 뭐예요? 네,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 신한은행 100만 원. 이런 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4월 10일 날이죠. 자, 일반 전표 입력 화면으로 가셔서 4월 10일로 바꾸시고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 거래처를 쓸 필요가 없고요. 저교에다가는 저교에다가는 어떻게 보통 써주냐면은 이게 어느 회사 주식인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제일 좋아요. 주식회사 진주 주식 100주 곱하기 단가까지 곱하기 골뱅이 10,000원 이런 식으로 주식 매입이 많은 회사는 저교를 좀 자세히 요 100만 원은 주식회사 진주 거 주식 100주 10,000원씩 산 거다. 그래서 100주 곱하기 골뱅이 10,000원. 이렇게 하고는 여기다 금액 써주면 돼요. 100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은 보통예금 신한은행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금 관련 장부 중에 애적금 현황이라는 장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4월 10일 현재의 애적금 현황을 조회하라 그랬는데 애적금이라는 것은 예금계좌, 적금계좌 취합해서 애적금이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금융 자금 관리라는 그 통 안에 예적금 현황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셔가지고 4월 10일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기간을 4월 10일 이렇게 넣어보면은 당좌 계좌 하나, 보통 예금 계좌 하나씩 2개밖에 없고요. 각각 잔액이 표시가 됩니다. 계좌번호와 잔액.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 계좌에 3,895만 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930만 원. 그래서 밑에 합계는 6,825만 원. 우리 회사의 예적금 현황의 4월 10일 현재 예적금 잔액은 6,825만 원이다. 이렇게 예금과 적금 관련 계정 과목들 여기에는 예적금이니까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있는 대로 여기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예적금 현황 조회하라 그러면 거기 자금관리에서 찾아서 조회하시면 돼요. 잘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현금 시제관리, 그다음에 소액현금인 전도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예적금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자금관리 쪽에서 살펴봤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인카드와 관련된 카드 사용대금과 관련된 자금관리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